1943년 동부전선에서 소련과 독일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차전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지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연합군이 이탈리아로 밀고 들어올 때 영국은 독일의 본토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독일 본토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는 3년 전에 당했던 영국 대공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이 한창이던 1940년 독일 공군은 영국을 집어삼키겠다는 바다사자 작전하에 영국 전역을 무참히 폭격했고 이에 따른 영국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오폭으로 인해 런던 시내 한가운데 독일의 폭탄이 떨어지며 민간인 피해까지 생기자 영국 공군도 곧바로 베를린에 공습을 가하는 등 반격을 시작했고 영국과 나치 독일 공군 양측은 이제 서로의 나라에 가서 폭격을 주고받는 양상에 돌입했습니다. 나치의 침공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제국의 심장인 베를린을 폭격당한 히틀러 역시 크게 분노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의 전략폭격 사령부는 꾸준히 독일 본토 폭격 작전을 실시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략폭격의 대부분의 양상은 소규모의 폭격기 편대가 낮은 고도까지 진입해서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 및 공장 등을 타격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촘촘하게 짜여진 대공 시스템을 돌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조준하는 기술까지 필요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영국 공군의 조준기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고 독일 주요 도시들의 방공망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공군은 조준이 잘 되는 낮에 폭격하자니 무시무시한 대공포가 기다리고 있고 방공망이 무력해지는 밤에 폭격하자니 조준기도 눈이 멀어 도저히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전략폭격 사령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크나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폭격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략폭격기 대원들의 임무 귀환율은 50%가 채 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대원들은 출격 전에 술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지부지한 전황을 타개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1942년 2월 영국 전략폭격 사령부에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서 해리스. 폭격기 해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고집이 세고 무례할 정도로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자신의 부하들만큼은 끔찍이도 아끼는 맹장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해리스는 큰 성과 없이 전력만 소모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야만 했는데요. 자신들의 공군 전력이 전쟁을 뒤바꿀 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는 그동안 소규모로 진행된 전략폭격의 양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폭격 전술을 제시합니다. 해리스는 폭격의 목표는 적국의 민간인, 그중 산업인력을 죽이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예 도시 전체를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즉 야간 공습 정밀 타격 방식이 아닌 독일 도시를 전체적으로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폭격기 편대가 비를 뿌리듯 폭탄을 도시 전체에 투하하게 되면 산업시설은 물론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파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도시는 생산을 담당할 인력이 감소하면서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규모 폭격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독일군 방공망에 막혀 피해가 극심했던 전략폭격 사령부의 인명피해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서 해리스는 이러한 방식이 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은 피해가 극심하겠지만 폭격의 타겟이 곧 민간인임을 독일 국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히틀러에게 봉기를 들어 나치 수뇌부들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마침 랭커스터 폭격기가 실전에 투입되고 미국의 B-17 폭격기도 영국 공군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해리스의 전략에 힘을 실어줍니다. 랭커스터 폭격기는 야간 폭격과 고고도 폭격에 뛰어났으며 폭장량도 뛰어난 최고의 폭격기였습니다. 후에 이 신형 폭격기는 2차 대전의 종전까지 약 60만 톤의 폭탄을 투하할 만큼 전설적인 폭격기로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1942년 5월 만발의 준비를 갖춘 영국 공군은 독일의 주요 대도시들을 향해 출격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쾰른이었습니다. 사실 해리스는 가장 먼저 대도시이자 산업 중심지였던 함부르크를 폭격하고 싶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쾰른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밤 00시 47분 1000대가 넘는 폭격기가 독일의 상공을 가로지르며 쉴 새 없이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폭격은 9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총 262회에 걸친 폭격으로 인해 쾰른은 불바다로 변하였고 약 5,500명의 사상자와 45,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영국은 폭격기가 단 40여 대만 손실을 입었을 정도로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때의 피해로 쾰른 대성당은 천장과 내 외부 석상이 일부 파괴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붕괴를 막는 보수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쾰른 대공습으로 대규모 전략폭격 작전의 성공을 맛본 해리스는 곧바로 계획했던 두 번째 타겟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은 바로 독일 북부의 최대 산업도시였던 함부르크였습니다. 북해와 연결된 함부르크는 독일 해군의 유보트, 전함들의 주요 기지들이 모여 있었고 군수공장 또한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공군은 함부르크를 불지옥으로 만들 이 작전을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불에 휩싸인 도시 고모라의 이름을 따 고모라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작전을 성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이 공습을 성공시키려면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약 160km 밖에서도 적괴를 탐지하여 아군에게 알려줄 수 있는 프레야, 뷰츠부르크 레이더 등을 운영했고, 수많은 연합군 폭격기들이 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독일 방공 시스템에 요격당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군은 공중에서 알루미늄 파편을 뿌리는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윈도우라고 불리는 이 알루미늄 파편을 먼저 공중에 뿌리게 되면 그 파편이 전파를 반사시켜 레이더가 적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죠. 이미 1940년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그동안 기밀에 붙여졌던 윈도우가 이번 함부르크 공습 때 첫 실전 투입됩니다. 또한 폭격기에 폭장된 폭탄에는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소위탄의 비중을 높여 탑재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는 미 공군이 산업시설을 폭격, 밤 시간대는 영국 공군이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공습하는 것으로 정하고 출격 준비를 마치게 되죠. 1943년 7월 25일 새벽 1시경 영국 공군의 758기의 대규모 폭격기 편대가 함부르크 상공을 뒤덮습니다. 미리 윈도우를 흩뿌려 독일 레이더에 눈을 멀게 한 폭격기 편대는 항공기를 가득 채운 폭탄을 사정없이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미 공군 소속 B-27 폭격기 110여 대가 날아와 함부르크의 유보트 생산기지들을 폭격해 무력화시킵니다. 폭격은 계속 이어졌고 그중 7월 27일 밤은 함부르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했던 지옥도의 풍경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날 787대에 달하는 영국 폭격기 편대가 야간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미 이틀 전부터 폭격을 당해 불타오르던 시내에 소위탄이 추가로 떨어지게 되어 더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이죠. 폭격에 폭격을 더해 거대한 불기둥이 생기고, 이 불기둥은 아직 남아있던 시민들을 집어삼킵니다. 불타는 함부르크 시내 중심부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으며 방공호에 대피한 사람들조차 산소를 통째로 집어삼킨 불기둥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끔찍한 참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9일 밤에는 아직 피해가 덜한 함부르크 남쪽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8월 2일까지 고무라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간 3,000여 대의 폭격기가 9,000톤에 달하는 폭탄을 쏟아부은 이 대규모 공습은 대도시 함부르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함부르크 시민들의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났는데요. 사망자만 5만 명에 달했고 3만 7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곳곳에 위치한 공장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함부르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수도시의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끔찍한 폭격에서 살아남고 목격한 생존자들은 연합군의 추가 폭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시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재민만 1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대공습은 피해국인 나치 독일과 연합군 양측에게 모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빌스는 공습 피해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함부르크 출신 장병들의 휴가를 취소하고 공습 피해 상황을 축소 발표하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선전하지만, 이미 이 대공습의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 독일 국민들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죄 없는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측면에서 연합국 측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영국군 내부에서도 작전 책임자인 아서 해리스 사령관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이러한 내부의 비판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공습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독일 주요 도시들을 절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를 향한 비난과 평가는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되었죠. 독일의 대도시들을 지옥으로 만든 영국의 대공습.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대규모 공습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